수업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임용고시 시험 보고 해설이라기보다는 이제 답안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반응이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작년보다 어려웠다? 근데 작년에 컷이 되게 낮았거든요. 아시죠? 작년 컷이 낮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컷이 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 반응 자체도 많이 어렵게 느껴졌고, 작년은 거의 이제 기출에서 기출 위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출 외에 있는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은 선생님도 경험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기억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거여도 이게 끄집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요. 이거는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컷은 많이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고 나는 잘 봤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번 시험은 잘 봤다고 하시는 분들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대다수는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힘들었고 못 봤다는 선생님들이 더 많았지, 나는 잘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이제 잘 봤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재수 이상으로 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좀 그런 게 연습에 그런 시간들이 더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잘 본 게 있지만 대다수 분들은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답을 얘기하는 시간이고, 이거 이제 교육학은 얘기 들어보니까 좀 평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이제 일단 전공을 여튼 꽈락 점수가 몇이죠? 우리가 40%죠. 전국이 80점에서 꽈락이 몇 점이더라? 40이면 이게 38? 꽈락이 38, 36인가? 36점 정도가 꽈락이거든요.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이제 마이크도 잘 안 들린다고 하고 집안 방송이 좀 있네요. 네, 저랑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할 건 답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해설을 자세히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할 거니까 좀 네, 조용히, 많은 분 계시니까 내 소리가 다른 분한테 방해됐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꽈락 점수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다. 전공.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역 편차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면접해야죠, 뭐. 네. 네, 그럼 1번 문제. 1번은 이제 이 증후군의 명칭과 발생 기전. 남학생의 다리에 나타난 증후군의 명칭과 발생 기전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기입형의 공간이 좀 넓더니만 자세히 쓰라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단답을 요구했었는데, 단답을 요구했는데 왠지 그 답안 크기가 좀 넓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게 서술을 요구하는 시험이 있다. 왜냐면 여기서 발생 기전이라고 하는 건 단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발생 기전은. 그러니까 이제 발생 기전 같은 경우는 서술 형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증후군의 명칭은 구획 증후군이죠. 답안지 있으니까 답안지 제가 대부분 그 앞에 답을 해놨죠. 이제 구획 증후군이고, 발생 기전은 그래서 구획은 이제 근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근막 안에는 지금 근육뼈, 신경, 혈관으로 구성됐고, 지금 얘가 발생한 거는 지금 왜 발생했어요? 왼쪽 종아리에 걷어 차였죠. 차여서 구획 안에 얘가 부종이 생긴 거예요. 구획 내면서 부종이나 출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살에 있는 거를 넣어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그렇게 넣어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왼쪽 종아리를 걷어 차여서 구획 내부에 뭐 출혈이나 부종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압박가 해서 뭐 혈관, 신경 손상, 그리고 이제 혈관 압박으로 이제 근육 빈혈, 신경 빈혈이 발생했다. 그랬다고 해서 나는 살에 안 넣었는데, 왼쪽 종아리를 걷어 찼는데 안 넣었는데, 안 넣어도 맞겠죠. 2점인데. 그게 1점인데,
근데 넣으면 좋다는 거고요. 안 넣어도 안심하세요.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는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명칭은 기억 중에 HIV, 우리가 HIV의 선별검사니까, 선별검사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엘리사 검사를 한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엘리사 검사, 한글 써도 되고, 이제 엘리사 검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에이즈의 진단 기준, 니은은 CD4, 세포수라고 해도 되고, CD4 T 림프구라고 해도 되죠. 책에서도 CD4, 네? 헬퍼 T셀, CD4가 헬퍼잖아요. 그럼 맞아요. CD4가 헬퍼니까. 헬퍼 T셀도 맞는 거죠. CD4도 맞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얘의 그 단순명은 CD4거든요. 기초간호학에서 단순명은 CD4라고 하니까 CD4도 맞아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도 병원 검진 차량을 학교로 오게 할 수 없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서 우리가 답할 거는 뭐예요? 검진기관이 우리가 차량이 오는 거는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장 그 학교의 장은 아니죠. 기억이 그거 맞죠? 이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받는다. 그래서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를 써줘야 되겠죠. 그 니은은 이제 지금 교감 쓰는 질문이 검진기관을 꼭 바꾸고 싶은데 2개 이상 선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죠. 검진기관을 꼭 바꾸고 2개 이상 선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거의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니은은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1개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할 차례죠. 4번. 그리고 제가 아까 아주 얘기했는데 치과 제가 관절이 좀 이상이 있거든요. 이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관절 이상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치과 치료를 양쪽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부어서 지금 목도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좀 답답해 보이죠. 붓기 좀 가리려고 좀 가려 보이죠. 이거 떼면 너무 부어가지고 얼굴이 동그래졌어요. 원래 제 딸이 나보고 얼굴이 길쭉한 혁인데 길쭉한데 동그래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4번 정상분만의 정구 증상에서 이제 기억. 이번에 여성간호학이 문제가 기전을 너무 많이 요구했죠. 여성간호학이 기전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간호학의 기전이 제 책에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특히 예의 기전이 조금 쓰기가 좀 힘들 수 있었었죠. 힘들 수 있었었어요. 이거를 쓰신 분도 있지만, 쓰신 분도 있지만 안 쓰셔도 나는 이거 안 쓰셔도 그냥 좀 무방하다고 생각. 2점짜리고 그냥 쓰면 좋고. 하여튼 여성간호학의 기전이 너무 기전이 아주 중요한 기전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인도 기전이 좀 나왔던 것 같아. 성인도 병재생리 기전이 많이 나왔었죠. 이번에. 근데 이제 성인 기전은 좀 쉬웠었죠. 그러면 요통이 발생하는 게 릴락신하고 에소겔에 의한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요통의 일으키는 기전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주관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분만의 정구 증상을 일으키는 요통의 기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릴락신하고 에소겐에 의한 골반 관절 이완으로 요통이라고 해야 이게 정답이겠죠. 일단은 자세 그거는 어떻게 정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답은 이거예요. 이게 분만 가까웠을 때 발생한 요통이라고 봐줘 하겠죠. 그래서 릴락신 에스토겐에 의한 골반 관절 이완. 이거 이제 체중 감소는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변화로 이제 전해질 이동으로 수분 손실로 이제 몸무게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답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부고독.
북어, 독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죠.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보고에 들어있는 독서의 명칭은 무엇인가 했죠. 보고에 들어있는 독서의 명칭은 우리가 테트로도톡신이 명칭이죠. 테트로도톡신이 북어독의 이제 명칭이고, 그리고 지금 위 상황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이유는 요리에 들어간 보고독의 어떤 속성 때문인가. 이거는 조금 보고독의 어떤 속성이 식중독이 발생한 이유냐.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이 보고독의 신경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한 게 더 이제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까이. 근데 강한 내열성, 열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신경독이 이제 사멸되지 않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 사례에서 보면 요리를 했잖아요. 매운탕을 끓였다고 했잖아요. 끓였어도 이게 아주 많은 온도, 200도씨 이상의 뭐 몇 시간 동안 끓여야 이게 독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도 답을 맞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더 가까운 거는 일단 신경독이 일단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속성은 그게 접근 가능성이 좀 크죠. 네, 그 다음에 6번. 일단 강한 내열성도 맞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걔의 독의 특성이니까, 속성이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불쾌지수에서 이 지수를 지금 산출하라고 했죠. 산출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식이 있죠. 공식. 건구온도 더하기 습구온도 곱하기 0.72 더하기 40.6. 공식도 참 어려운. 그래서 네, 공식도 어려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78.76이 나오죠. 78.76이 나와요. 그래서 78.76.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을 문제가 보면 교실 내 불쾌지수 기억을 산출하고 그러면 산출하고면 얘를 산출하고 해석까지 해야 좋겠죠. 해석. 그래서 우리가 70 이상은 뭐라고 했었죠? 70 이상은 75 이상이죠. 75 이상이죠. 지금 점수가 78.76이니까 75 이상이니까 50% 사람들이 불쾌하다. 50% 그 말도 써주는 게 좋겠죠. 일단은 산출하고 하니까 산출까지 해도 맞고, 이거 더 써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는 50% 사람들이 불쾌하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서의 어떤 이제 불쾌감을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이제 기온 기습의 영향으로 인간의 불쾌감 표시. 그래서 우리가 실외 거는 고려하지 않았대. 실외에 있는 게 뭐냐면 특히 기류하고 복사열을 이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외의 불쾌지수 산출에는 맞지 않고 실내에 대한 불쾌지수 산출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뭐만 쓰시면요? 기류? 그냥 기류 복사. 다른 말은 다 썼죠. 근데 기류는 안 쓰시고, 기류만 쓰고 다른 말은 복사일은 안 썼고, 이제 다른 말은 다 쓴 거죠. 그러면 부분 점수 있죠. 점수가 부분 점수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이랑 단어 몇 개랑 쓴 사람이랑 단어를 많이 쓴 사람이랑 당연히 공평하게 부분 점수가, 또 선생님들 점수는 다 가지각색이거든요. 가지각색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분 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점점, 선생님들 얘기 보면 점점 뭐 소수점 두째짜리가 증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부분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쓰면 뭐 0.3이고 두 개를 쓰면 0.6이고 세 개를 쓰면 0.9 그런 식으로의 부분 점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번. 네, 7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의 주요 임상 전 양상 4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죠.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상담기록부에서 학생이 호소하는 증상을 근거로 해서 주요 임상적 양상 두 가지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진단 기준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양상이랑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에 있는 것이 외상적 상황을 경험한 후에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증상은 뭐예요? 사고가 일어나는 끔찍한 꿈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끔찍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어서 괴롭다고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이 이제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증상이고, 두 번째는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지금 학교 버스 타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회피한 친구들이 교통사고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를 피하게 되고, TV에서 교통사고 장면이 나오면 자신의 사고 장면이 떠올라 TV를 꺼야 한다. 그것이 회피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8번은 기억에서 파악해야 할 대상자의 상태와 니은에 해당하는 중증도 분류 결과를 쓰라고 했죠. 이제 이 문제는 니은은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니은은 긴급 환자, 긴급 우리가 응급 비응급 배운 거에서 이제 긴급 환자이고, 이제 기억 부분은 이거는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강론에는 없는 곳에서 있는 거.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기억에 이제 걸을 수 있는 경우예요. 이제 네? 기억은 그건 아니고 걸을 수 있는 경우, walk, can you walk? 걸을 수 있는 경우거든요. 기억, 네? 운동성은 조금 틀리죠. 걷는다라고 하고 운동이하고 좀 다르니까, 운동은 팔 운동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걸을 수 있냐로 보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이제 9번에서는 이제 가에서 시의 명칭을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에서 시의 명칭은 히스 줄기, 히스 번들이죠. 히스 줄기, 히스 번들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누락된 파형의 명칭은 큐아리스 파이죠. 큐아리스 파가 지금 두 개가 빠졌잖아요. 큐아리스 파이고, 그 의미는 큐아리스 파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큐아리스는 뭐라 했죠? 우리가 심실의 수축이라고 했죠. 큐아리스 심실의 수축이라고 했어요. 심실의 수축, 심실의 탈분극이라고 했어요. 심실 수축이라고 해도 되고, 심실의 탈분극이라고 해도 돼요. 없다. 그것이 없는 거죠. 심실의 수축이나 심실의 탈분극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K환자 요골동맥을 촉지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맥박의 양상은, 그래서 여기에서 맥박이 이제 얘가 지금 심방은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심방은 수축하는데 심실이 수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랑 요골동맥에서의 이제 심방이 수축하는 거 심실이 수축하기 않기 때문에 요골동맥으로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맥박, 결손, 간헐맥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결손맥 강론에 있나요? 결손맥이? 내가 그거 확인하지 못했는데 결손맥 맞았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맥박의 양상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결손맥이 결손 맥박이니까 맞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게는. 네. 심방에서 심실로 전도가 안 된, 그 의미가요? QRS가 심방의 심실로 전도가 안 됐다? 심방의 심실로 전도가 안 됐다? 그것도 맞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심방에서 전도를 받아서 심실이 수축을 해서 QRS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QRS가 없으면 심방에서 심실로 이제 전도가 안 됐다. 그것도 아마 맞게 할 것 같아요. 걔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네? 각번들은 걔는 D죠. 각번들, 걔는 D, 오른쪽 각번, D, 왼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걔는. 네.
잠깐만, 나에서 누락된 파형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T도 써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QRS T도 써도 T도 없으니까. 네, T도 맞아요. 나에서 누락된 파형의 명칭. QRS하고 T도 맞아요. T도 여기 T도 잘 안 보이는 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10번이죠. 10번에서는 기억이 제3군 법정 간염병으로 구분되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폐결핵은 3군이고 3군은 우리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간염병이라고 했죠.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발생 감시,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한 간염병. 그 다음에 니은에서 판독 기준으로 삼는 피부 반응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결, 이제 발적이 아니라 경결로서 경결의 크기죠. 경결이란 말이 중요해요. 경결의 크기. 경결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의향성, 양성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건 4mm 이하 5에서 9mm, 10mm로 이제 음성, 의향성, 양성으로 이렇게 했고, 근데 이게 이 기준이 사실 강론을 보면 약간 좀 책마다 조금 달라요. 다르긴 해요. 약간은. 근데 제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왔고, 선생님이 혹시 이제 강론에서 보는 어떤 기준을 썼다고 하면 맞게 하겠죠. 기준은 약간 좀 크기의 사이즈는 조금 틀려요. 책마다. 네? 양성만 써도 맞을 거라고 하겠죠. 왜냐면 이건 좀 내가 세부적으로 한 거니까. 양성은 우리가 이제 10mm 이상이고, 일반적으로 그건, 네, 하니까. 양성 미리는 맞아요? 양성 미리가 맞으면 이제 뭔가 부분 점수를 주겠죠. 다른 거 틀리면 감점이 될 수도. 다른 거 틀리면 하여튼 뭔가 틀린 게 있으면요, 내가 생각엔 틀린 게 있으면 약간 간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면. 10mm 미만이 누가요? 그거 맞죠. 10mm 미만은 속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디귿에는 공동은 우리가 소결절 중심의 걸락물질이 이제 액화되어서 객담으로 배출한 다음에 빈 공간이 공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균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이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쓰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드물고, 물론 완벽하게 써야 점수 배정이 이게 뭐 배정이 뭐 1점이 되고, 이게 개수를 많이 쓰면 점수가 높고 적게 쓰면 좀 점수가 좀 적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를 점수는. 네,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기억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을 쓰라고 했죠. 기억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땀에 비온. 그래서 이제 얼굴이 창백하고 발한이 생기고 배도 아프고 토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혈압이 떨어져서 이게 교감신경이 자극된 증상이에요. 우리가 저혈당 교감신경이 자극한 거랑 신경저혈당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교감신경계가 자극된 거로 봐야 되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얼굴에 백지장처럼 하얗다고 하는 것은 알파가 항진을 해서 혈관이 수축이 돼서 백지장처럼 되는 거고, 발한이 생기는 것도 교감에 의해서 발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가 좀 불편하고 배가 고프고 그런 것도 이제 교감이 이제 부족하니까 교감에 의한 우리가 장이 교감과 부교감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떨어져 가지고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교감신경계 자극이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교감신경계 자극을 받아서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프린이 이제 분비돼 가지고 지금 저혈당이 나타난 거죠.
네? 교감신경만 자극했다도 맞죠. 그게 걔가 그거니까. 카테콜라민도 맞죠. 교감이 카테콜라민이니까. 걔도 맞아요. 네. 그것도 쓰셨다고요? 그럼 맞죠. 더 잘하신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서는 지금 니은의 현상에 대한 명칭과 기전은 니은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악몽을 꾸고 2시에 악몽 저혈당, 식은땀, 그리고 7시에는 고혈당. 우리가 소모기 증상이라고 했었죠. 소모기 증상. 소모기 증후군. 그래서 우리가 얘가 운동이나 전날 저녁 과다 인슐린 투여로 새벽 지금 뭐 2시나 3시경에 급성 저혈당에 대한 반응으로 카테콜라민, 코티졸,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 반동성은 아침에 7시 고혈당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전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는 호르몬이요? 한 개나 두 개, 한 개, 두 개. 네? 아, 호르몬. 아, 그 이름은 안 쓰고 그냥 호르몬을 올린다? 다른 것도 쓰면 맞았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쓴 내 점수가 2점이라고 하면 뭔가 그렇게 약간 뭔가 명확하게 안 썼다? 그러면 이제 0.5점이라고 깎겠죠. 네. 기억이요? 기억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을 쓰고 운동. 잠깐만요. 미출증 기억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 그것도 써도 되죠. 사실 그것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 운동을 해서 이제 근육과 혈관에서 당을 썼기 때문에 당을 써가지고 이제 저혈당이 발생해서 교감신경 항진이 돼서 지금 이 증상이 나타난 게 그게 꼬리를 물고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슐린이 투여 받았다는 얘기 앞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담임 선생님이 영수가 1학기에 당뇨병 진단받는데 오늘 아침에 밥도 잘 먹고 주사도 맞고 왔다는데 체육 시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이제 밥을 잘 먹었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고 체육 시간에 과다한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써도 되죠. 그러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것도 써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운동한 거랑 근데 인슐린 투여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평상시에 하던 대로 투여를 한 거니까 과다하게 인슐린 투여했다면 그게 원인이겠지만 근데 여기서 저혈당 증상이 근데 문제에서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이 좀 더 포커스에 맞고 저혈당이 일으킨 원인을 쓰라라고 하면 저혈당을 일으킨 원인을 쓰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뭐 운동을 해서 그렇고 뭐 인슐린 투여 때문에 그렇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증상이라고 나타나는 기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교감신경계 그게 좀 더 포커스에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렇지 아까 뭐 운동이라든지 그것도 인슐린 투여도 그것도 뭔가 점수를 줄 거예요. 그것도 연결은 되니까. 그 다음에 12번. 12번에서는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기억 니은의 원인 기전을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체액 축적 형상이 이제 심한가 보구나. 체액 축적 현상이 생기는 거는 첫 번째가 우리가 PMS가 생기는 애는 프로게스테론보다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서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에스트로겐은 레닌, RA 기전을 자극한다고 했었죠. 레닌 증가, 그래서 안소텐신, 알도스테론을 증가해서 염분, 수분 해서 이제 그래서 체액 축적 현상이 생기는 거. 그것만 써도 답을 맞다고 하겠죠. 부가적으로 ADH도 증가를 해서 체액을 저류시킨다 써도 되고.
그리고 니은에서도 이제 불안하고 예민해지면서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까 에스tro겐 증가가 이거의 그 첫 번째는 에스tro겐 증가 얘도 에스tro겐 증가에 의해서 이제 불안하죠. 네? 에스tro겐 쓰면 맞죠. 에스tro겐의 증가를 그것도 맞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폐경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해서 자율신경 불안정으로 폐경 증상이 나타난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또 증가해도 불안이 오는 게 그 사이에 자율신경 불안정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네? 저혈당도 답이에요. 그것도 답. 제가 그거 썼죠. 거기 보면 이제 하여튼 에스트로겐 증가가 제일 이제 근접한 답이고, 네,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이제 저혈당으로 인한 것도 이제 신경을 흥분하게 만든다죠. 네, 선생님 질문. 네? 네, 뭐요, 선생님? 심리적인 요인 어디요? 니은요? 심리적인 요인은 아니, 왜냐면 이게 명확한 생리적인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리적인 기전으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 증가랑 이제 아까 말했던 비타민 B6, 마그네슘, 저혈당으로 이제 발생한다라고 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아까 이제 기억은 아까 에스트로겐 증가 하고 아래의 기전까지 써줘야 걔는 이제 온점 2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은 제 생각에는 에스트로겐 증가에 의한 게 한 1점, 그리고 그 중에 B6나 마그네슘 그 중에 저혈당 중에 하나를 쓰면 1점. 아니면 다른 걸 두 개 쓰면 저혈당, 마그네슘 걔도 맞게 하겠죠. 왜냐면 걔도 같은 기전이니까. 여튼 이거를 몇 개까지 했을 때 뭐 1점을 줄까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기 좀 힘들겠고요. 하여튼 많이 쓰는수록 점수는 높은 거예요. 네, 프로스타글란딘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13번. 가족폭력이죠. 가족폭력 주기. 그래서 너무지. 근데 가족폭력 주기, 이제 이거를 알았어도 이거를 쓰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워커의 폭력 주기에 근거하여 A씨 사례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 명칭과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폭력 주기가 지금 3단계죠. 처음에 긴장 형성 단계, 구타 사건 발생 단계, 화해 단계, 그렇게 3단계, 긴장 형성 단계, 구타 사건 발생 단계, 화해 단계. 그래서 지금 워커의 그 폭력 주기의 A씨 사례는 지금 구타 사건 발생 단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타 사건 발생 단계이고 그 이유는 지금 구타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 나온 게 지금 폭력을 마구 휘둘러가지고 골절상을 입었죠. 골절상을 입었고 폭력은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번째라고 했어요. 3번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구타가 발생했다. 자제를 잃고 구타를 발생했다. 그래서 구타 발생 단계이다. 근데 그것만 쓰면 되죠. 일단 사례에 적용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단계들은 그래서 긴장 형성 단계랑 화해 단계가 다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명칭과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명칭은 긴장 형성 단계에서 특징은 뭐냐면 사소한 이제 폭력이 있다는 거. 긴장 형성 단계에서는요, 사소한 폭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무시를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사소한 폭력이 있고, 그러면서 또 여자는 이웃 사람들한테 말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격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폭력이 있지만. 그리고 남편도 부인이 이렇게 사회적 격리를 하도록 만들죠. 사회적 격리를 갖는다는 거랑, 그 다음에 화해 단계는 폭력을 후에 남편이 이제 화해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 후에 사랑행위, 폭력에 대한 용서, 화해를 하고, 또 이제 하고 남편이 자기가 뭐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혼을 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냥 남편 곁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14번. 14번에서는 이제 체계의 정의를 제시하라고 했죠. 체계의 정의. 그래서 체계의 정의. 체계는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라는 거. 체계는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이고, 그래서 투입과 변환, 산출, 피드백과 이제 피드백과 외부 체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써도 돼요. 사실 하나의 집합체이고, 이제 투입, 변환, 산출, 피드백과 외부 체계와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안정과 변화를 통한 균형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한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써도 그냥 여기에서 이제 개방 체계를 두 번째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체계라는 이론 안에는 개방 체계의 개념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 안에는 그냥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가 아까 투입, 변화, 산출, 피드백, 환경과 상호작용을 이루고 뭐 성장과 발전한다. 그리고 이제 체계는 뭐 부분 요소의 합 이상이다. 그렇게만 써도 돼요. 그리고 개방 체계라는 개념에는 개방 체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물집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물집 유입.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외부와의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교류가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 그 체계 바깥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과 교류를 한다는 거. 그 말이 들어가요. 상호작용, 교류를 통해서 얘가 안정과 변화, 균형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갖는다라는 말. 그래서 여기도 이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보면 학교 금연 사업 프로그램이 이제 체계 밖에 있는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뭔가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가져서 성장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방 체계의 개념 그거예요. 환경과의 어떤 상호교류. 그래서 얘가 성장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써도 되죠. 안 적어도 그렇죠. 에너지. 레겐트로피란 말을 안 써도 되죠. 개방 체계 그런 개념을 쓰면 되니까. 쓰면 더 좋고, 근데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명칭은 사업의 효율성 평가죠. 사업의 효율성 평가이고, 이거의 그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 달성 효과이죠. 우리가 투입된 노력, 인적, 물적,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목표량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 달성. 그게 목적이고, 사업의 그 적합성 평가는 니은은 적합성의 평가이죠. 사업의 적합성 평가로 이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 욕구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네? 누구요? 기억은 비용 효율 평가 맞죠? 니은은 요구도 평가, 사업의 요구도 평가, 그것도 맞죠? 요구 충족을 보는 거니까. 요구도 평가도 맞는 거예요. 요구 충족을 보는 거니까. 네, 그러면 B형 할 차례죠. B형. A형 했고, B형은 잠깐만 제가 다른 데 놨나 보네. 네, 그러면 B형을 볼게요. B형의 1번은 그래서 1번은 지금 기억에 들어갈 혈전이 생기는 병태 생리 기전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가 수술을 한다고 했었죠. 수술을 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그래서 혈전이 생기나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거는 정맥 혈액 정체랑 정맥벽 송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혈전을 일으키는 기전은 두 가지죠. 우리가
혈전을 일으키는 건 기전이 3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사례에서 적용되는 건 2가지예요. 그래서 2가지는 써주셔야 돼요. 3개 써도 되지만 2가지는 꼭 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술로 인한 마취나 부동으로 인해서 정맥 혈액이 정체가 돼서 혈전이 형성이 되는 거랑 또 수술을 한다고 했으니까 수술에서는 IV 정맥을 쓰잖아. 정맥 내 주사를 정맥 내 주입을 하기 때문에 정맥벽이 손상을 받죠. 그래서 정맥벽 손상 시 손상된 혈관 내벽의 혈소판이 응집해서 혈소판 플러그 그래서 혈전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혈액의 과응고력 이 부분은 사실 안 써도 되겠죠. 과응고력까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점도 혈소판 응고 이제 섬유선의 증가고 용해가 감소가 돼서 그래서 혈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의 신체 검진 방법의 명칭과 그래서 니은은 지금 명칭 허만징후가 답이죠.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어로 써도 되죠. 허만징후. 호먼도 맞죠. 걔 영어가 호먼이라 해도 되잖아요. 호먼도 맞아요. 검사도 맞죠. 호만 검사도 맞죠. 이게 검사니까. 검사도 맞아요. 걔도. 이거 기억이에요. 네. 부동으로 혈액 흐름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혈전이 형성되고 된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맞죠. 그 외에 네. 뭐 다른 요인이 있겠죠. 혈관 손상은 인고기능 올라간 거랑 그 피임제자 이런 거에서 광고력이 있다. 이렇게 원인을 뒤로 좀 빼주면 네. 그렇게도 많이 있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까 하나 앞에다가 혈류 흐르고 네 그건 맞고 뒤에다가 이제 그 외 요인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맞게 되는 거죠. 네. 맞죠. 왜냐하면 관련된 건 써도 되죠. 아예 틀린 답을 쓰면 안 되겠지만 관련된 건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건 관련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신체 검진 결과의 양성 반응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신체 검진의 양성 반응은 우리가 장단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라고 했죠. 장단지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가 이제 그렇게 기술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혈우병 문제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 혈우병 보인자인 여성이 자녀에게 유전적 결함을 어떻게 물려주는지 기억 니은에 각각 제시. 그래서 여기에서는 혈우병 보인자인 여성 여기서 보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책에 보면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 거나 해도 돼요. 어느 거나 표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인자라고 했죠. 혈우병 보인자 여성의 자녀에게 유전적 경우 아빠는 정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빠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XX, XY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기억은 태어날 아들은 그러고 했죠. 태어날 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50%는 질환자인 혈우병. 그리고 50%는 정상 유전자, XY는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억에 대한 설명이죠. 답이 되겠고, 딸을 물어봤죠. 딸은 얘가 딸이죠. 딸. 그래서 니은이 딸이죠. 그래서 딸은 그래서 50%는 이게 보인자죠. 50%는 보인자이고 그리고 50%는 정상이 되겠죠. 50%는 정상. 만약에 질환이 없다라고 해서 0% 하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혈우병이 확률이 0%다. 보인자 이렇게 안 나누고. 여기? 네. 어차피 딸은 네. 거기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질환이 된다.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0%다라고 하면. 근데 그거는 왜냐면요. 보인자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 보인자랑 정상이다는 좀 틀리잖아요. 그걸 다 쓰고 네. 질환이 없는. 이거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위에 표를 쓰고 밑에다 그냥 0%로 질환이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다 쓰고 그냥 저 표를 쓰고 네. 밑에다가 이 질환이 없다라고 했고. 질환이 없다 해도 되죠. 질환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맞나요? 네. 저 표를 그리고 네. 하면. 질환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질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첨가를 했을 뿐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머니 혈우병이 아니고 보유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죠. 아는데 이제 아버지가 혈우병이 있어요. 아버지가 혈우병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 오빠 남동생은 그래서 이게 디귿의 답이죠. 디귿. 그래서 이거를 나온 거를 보면 x 다시 x xy x 다시 x xy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오빠 남자 남동생과 오빠는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남동생과 오빠는 다 100% 정상이 되는 거죠. 100% 이제 정상이 된다. 제 오빠 남동생은 100% 정상. 그다음 리을. 리을에서는 지금 아들과 딸이 다르게 유전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이거는 아들과 딸이 왜 다르게 유전이 되냐? 이거는 X 염색체. 우리가 그랬죠.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 또 X 염색체에 의한 어떤 우상이 있죠? 열성 유전이랬죠. 열성 유전. 우리가 유전은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열성 유전이에요. 누구? 반성도 맞죠. X 염색체에 의한 맞죠. 반성. 이게 X 염색체랑 반의 성이죠. 반성도 맞는 거죠. 잠깐만요. X 염색체 반성 유전 그것도 맞죠. 근데 반성 근데 여기서 열성을 안 쓰면 점수가 조금은 깎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성을 써야 되죠. 성염색체 근데 성염색체가 누구냐? 그래서 X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것도 하여튼 점수가 만점은 좀 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네? 상은 아니고 이게 성이죠. 이게 성염색체니까. 그 다음에 3번 할 차례죠. 3번. 그래서 3번에서는 지금 변화 과정의 명칭과 개념을 쓰라고 했죠. 변화 과정.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은 기억이 지금 기억이 자기 재평가죠. 자기 재평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평가의 어떤 거를 중재를 한 거죠. 활기 넘치게 운동하는 모습과 무기력하게 TV를 보는 야식 먹고 있는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모습에 인식하고 느끼도록 한다.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고 느끼도록 하는 거, 자기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 문제를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감정 인지, 가치관, 신념 평가에서 기준 이미지에 맞지 않는 수긍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있는 건 자기 해방, 자기 선언이죠. 자기 해방, 자기 선언. 그래서 이제 지금 결심을 공개하도록 했으니까 변화의 믿음, 결심을 선언해서 공개 실천 의지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4번에서는 피임의 원리.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사후 피임법이죠. 먹는 응급 피임약. 그래서 피임의 원리 기억은 우리가 이제 제가 복합 응급 피임약하고는 원리가 같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들어있는 성분이 같으니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란을 강력한 호르몬에 의해서 배란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을 변형해서 착상을 억제해서 임신 예방하고 또 난과의 통과를 방해, 정자 난제 난과 통과를 방해해서 수정을 억제한다는 거. 그 중에 뭐 2가지 쓰면 되겠죠. 그 중에 2가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이유, 니은이 성교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착상 이전이라고 했었죠. 착상, 네? 그것도 맞죠. 난자의 생존율은 24시간, 난자는. 정자는 2, 3일이거든요. 2, 3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2시간 내에 이제 이거를 먹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맞고, 그것도 이제 원론적인 건 그거잖아요. 원론적인 거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수정을 막는다. 수정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답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착상되기 이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72시간 이 수정란이 착상되기 이전에, 착상되면 임신이라고 했었죠. 착상되기 이전에 이 약이 작용을 해서 이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착상되기 이전이 답이에요. 수정란이 자궁 내 착상되기 이전. 그 다음에 디귿을 일으키는 피임약의 성분을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메스컴과 구토가 생긴다고 했어요. 메스컴과 구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임약의 성분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메스컴과 구토를 일으키는 건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은 항상 오심구토를 일으킨다고 이제 피임약의 부작용이 있어요. PMS에서도 다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니필이라고 하는 약은 프로게스테론 제제라고 했잖아. 걔는 부작용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걔는 구토를 일으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쓰면 그것도 맞다고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그냥 곁다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걔도 아마 맞다고 할 것 같아요. 호르몬의 영향이 우리가 복합 피임약도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오심구토가 생긴다라고 부작용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써도 프로게스테론만 쓰면 틀려요. 걔는 에스트로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네? 계획 단계, 준비 단계? 근데 여기에서는 3번이요? 변화 과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변화 단계가 아니라 변화 과정. 네, 그 다음에 5번은 차폐 검사이죠. 그래서 기억은 차폐 검사는 우리가 이게 한쪽을 가리는 검사였죠. 차폐는 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은 한쪽 눈을 가리개로 가리고 이제 근거리, 원고리 모두에서 이제 물체를 주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리지 않은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다. 거기까지가 이제 검사의 순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이제 안구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나타난 이유, 안구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 그거는 뭐죠? 안구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그 정산 눈이 가려질 때 사신된 눈이 물체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정상 눈이 물체의 이제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것, 그게 답이에요. 네. 네.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상이 원래 두 개 맺혔는데 네. 그때도 다시 한쪽이 안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고 있다가 이거 가리니까 이제 이 써야 되니까 네. 움직인다라고 쓰면 그것도 맞죠. 그게 원론적인 얘기죠. 그것도 맞는 거예요. CP질에 뚜렷한 상을 맺기 위해서 CP질 뚜렷한 상을 맺기 위해서 이제 그건 너무 이제 근원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물체 시설 고정하기 움직인 그러니까 CP질의 뚜렷한 상을 맺기 위해서 눈을 이제 움직인다. 시선을 고정. 그것도 맞았다고 할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물체 시선을 뭔가 고정하기 위해서이니까 뚜렷한 뭔가 이제 물체를 자기 눈에 고정을 시켜서 CP질을 맺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맞았다고 할 것 같아요. 네. 3, 4, 6 뇌신경에 이제 마비로 인해서 3, 4, 6 뇌신경의 마비로 인해서 안구 근육에 이제 기능이 부족해가지고 움직인다. 그것도 맞는 거죠. 그게 원론적인 거잖아요. 3, 4, 6 뇌신경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네? 안구를 지지하는 동안근하고 아까 3, 4, 6 신경이
양암 부동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시니까 약시로 가는 게 양암 부도시라는 사시가 약시를 가는 건데 약시로 가서 근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나온 게 아니라서 그리고 문을 이게 원거리 근거리를 먼저 보게 한 다음에 가려서 가리지 네. 않는 문을 본다 그럼 이게 바뀐 거잖아요 책에서 그럼 틀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죠. 근거리를 먼저 보든 원거리를 먼저 보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리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원거리 본 상태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강론에서도요. 그 순서 먼 거리를 먼저 보게 하고 근거를 보게 하고 이거 가리느냐 가린 다음에 먼 거리 원거리 그거는 강론에서도 그 순서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 바뀐 건 상관없어요. 네? 커버랑 네. 네. 그것도 맞췄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내가 보기에는 관련된 거 쓴 거는 점수를 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죠. 근데 뭔가 좀 틀린 거는 깎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관련된 거니까. 틀린 건 아니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6번을 할게요. 6번. 그래서 6번에서는 수레바퀴 모형의 강점, 그리고 원인막 모형의 강점을 두 가지씩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교육의 방법을 할 때도 강점은 걔의 특징의 강점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얘는 뭐 강점이라고 강론에 나온 게 없어요. 장점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저 걔의 다 정의나 개념이 나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정의를 그냥 써주는 게 걔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개념과 정의를 써주는 게.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 모형의 이제 강점 두 가지는 우리가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숙주가 있잖아요. 숙주의 어떤 이제 유전적 소인과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유전적 소인과 행태가 질병을 일으킨다. 그거를 하나로 쓰고 두 번째는 환경. 수레바퀴 모형은 그 주위에 환경이 있지. 세가의 환경. 생물, 물리,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질병을 발생한다. 그렇게 두 가지를 쓰면 돼요. 수레바퀴 모형. 그리고 이제 원인막 모형은 우리가 원인막 모형 큰 두 가지 틀이잖아요. 그 그림에서 보면 두 가지 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병 발생은 이제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연결이 됐다, 연관이 됐다.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연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라 한 가지가 그거예요. 아까 원인막 모형은 질병 발생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연관이 됐다. 두 번째는 특히 만성병은 인간의 어떤 내부와 외부의 어떤 환경이 얽히고 연결됐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부와 외부의 어떤 환경, 여러 환경들이 서로 얽혔다. 그래서 그 환경이 이제 질병을 유발시키는 인자나 질병을 억제하는 인자가 서로 얽혀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인막 모형.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있고 뭐 내부적인 인자, 외부적인 인자, 그리고 질병을 억제하는 애, 일으키는 애. 그게 이제 질병을 만성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요? 아니 누가요? 그러니까 그 원인막 모형 맞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키니까. 만성질환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막 모형의 장점이니까 특징이고 개념이고. 그렇죠. 그것도 장점이 되는 거죠. 원인을 아니까 그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니까 맞는 거죠. 배점이요? 6번? 6번의 배점이요? 그거야 내가 배점까지 신경 안 썼는데 배점까지 신경 안 썼어요. 그다음에 리벨의 1차 예방 목적을 질병의 자연사 1, 2단계와 연결해서 이제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예방은 건강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했고 일어나기 이전 그리고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사 1단계는 뭐였었죠? 1단계가 비병원성기,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였었죠. 그래서 이 자연사 단계에 있는 얘를 이제 서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병원성기는 숙주의 저항력이 있고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해서 이제 이 병원체의 숙주에 대한 자극을 극복해서 건강 유지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는 병원체가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숙주가 면역을 강화해서 저항력을 높여야 하는 단계이다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사 1, 2단계와 연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사 1, 2단계를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1, 2단계. 선생님 근데 만약에 비병원성인데 비병원기라고 적으면 맞죠. 맞죠. 비병원기나 비병원성기. 네,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7번. 7번에서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미나는 어느 단계. 그래서 여기서는 배변 훈련을 하는 게 항문기죠. 항문기. 그리고 그래서 항문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변 훈련과 성격 형성과의 관계를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그 배변 훈련과 성격 형성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자율성을 획득한다고 했었죠. 항문기 때는 자율성. 배변 훈련을 통해서 통제 능력, 자율성. 그리고 배변 훈련 부모가 칭찬 징벌을 통해서 양가 감정을 형성하고, 이것이 이제 고착. 이것이 이제 항문기에 이제 이때 배변 훈련에 문제가 생기면 항문기적인 성격으로 고착이 생겨가지고 청결이나 질서의 강박적, 무엇을 아끼고 보유하는 인색이라든지 뭐 불결, 지저분한 낭비병이 심한 성격이 된다. 이 세 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쓰면 맞다라고 하겠죠. 원점 되겠죠. 그 다음에 밑줄 친 미나의 행동에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 기제 명칭과 개념. 그래서 여기는 퇴행이죠. 안아달라고 하고 젖병 물고 하니까 아기처럼 말하는 건 퇴행. 그래서 우리가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마주쳤을 때 현재와 같은 갈등이 없던 시기, 그래서 이전의 초기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퇴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퇴행이고요.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8번. 그래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열람, 수지의 주요 우울장애 증상 4가지를 위 대화문에서 찾아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나타난 그 증상 위에서 얘가 매일 모든 게 슬프고 우울해요. 그거죠. 슬프고 우울해요. 그리고 이제 생활에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다는 거.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다는 거. 이거,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것도 그래서 불면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랑 또 있고, 또 학교에 오면 지금 피곤해요라고 하는 거. 짜증이 나고 지금 피곤해요라고 피로 있는 거. 피곤해요 하고, 그다음 밥맛도 없고요. 몸무게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것도 되죠. 그래서 4가지를 어떻게 엮냐면,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슬프고 우울하고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증상 하나로 해야 되겠고, 잠을 못 자는 거랑은 증상 2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게 증상 3개, 그리고 이제 밥맛도 없고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가 증상 4개로 보는 게 좋겠죠. 빠르게 봐도 그냥 이게 4가지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으면 맞다라고 할 거예요. 피곤해요 빠지면요. 그건 좀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관점. 네. 선생님 우울하고 흥미 없다는 걸 나누었죠. 그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단 기준에서도 우울하고 흥미가 없다는 걸 나누어서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묶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게 다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빼기 인지치료 관점에서 수지, 인지적 왜곡 2가지를 우리 대화문에 찾아 쓰고 그 명칭을 각각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이제 보건교사가 영어 시험을 망쳤을 때 수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좀 있으면 끝나요. 지금 8번 마지막 문제. 끝나면 선생님 마음껏 말해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건교사가 영어 시험을 망쳤을 때 수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하니까 남은 과목들은 모두 망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과도한 일반화죠. 내가 영어 시험을 망쳤는데 다른 과목들도 모두 망칠 거라고 생각이 든다. 너무 일반화를 너무 과도하게 했잖아요. 과도한 일반화죠. 과도한 일반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제가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건 전부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예요? 개인화. 비 온 게 내 탓이다. 그래서 개인화예요. 걔는. 그다음에 앨리스의 ABCDE 이 모형을 설명하고 이 대화문에 나타난 비합리적 심령 두 가지를 이 모형에 적용해서 ABC 요소를 각각 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에 해놨죠. 근데 내가 자료를 못 찾았네. 자료를 잠깐만요. 안 되게 찾았어요. 네, 이제 ABC. 그래서 우리가 ABC가 A가 사건이고 B는 신념, C는 결과거든요. 사건. 그래서 이제 사건은 여기서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망친 게 사건이고 B는 얘가 남은 과목들도 모두 망칠 거라는 어떤 생각, 비합리적 신념이 들고 그다음에 결과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고 우울한 게 결과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는 아까 소풍을 갈 때마다 비가 옴. 그래서 A고 그다음 B는 비가 전부 오는 걸 전부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비합리적 신념. 그다음에 C가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고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ABC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출 거.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저희 시험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좀 당황하셨죠. 당황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교육학에서 많이 숙달하셔가지고 네, 숙달하셔서 잘 썼을 생각을 하고요. 서론 본론 결론도 제가 얘기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하고 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서론 본론 결론에 제가 쓴 거 있죠 앞에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울 넘버링 8 우울의 서론 본론 결론. 본론은 아까 나온 게 본론이죠. 본론은 아까 한 게 물어본 게 본론이고 서론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론을 약간 이제 개념을 여기에는 개념들이 지금 우울이라는 거 하고 우울하고 이제 비합리적 신념 부분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중에 ABCD 얘가 나오고 그다음 이게 지금 질문의 끝이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서론이 여기와 관련 있는 거를 서론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또 사례랑 좀 약간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얘가 지금 학생들은 우울하다. 그래서 우울한 것이 어떤 사건 ABC 어떤 사건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시험을 못 보고 뭐 친구와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애들이 우울을 경험한다. 근데 이 우울의 원인은 뭐냐? 우울의 원인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우울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와 관련된 개념을 써주면 돼요. 서론은. 그리고 본론은 그 내용을 써주고 결론은 그래서 사례같이 우울한 학생들에게 비합리적 신념을 이런 인지행동 치료로 결론은 우리가 뭔가 희망을 주는 거잖아. 이걸 정리를 하면 희망을 주는 거지. 재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학생들에게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신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신념을 갖도록 해서 우울을 줄여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해서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네. 서론 이거는 제가 점수 배정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서론 본론 결론에는 2점이 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점? 아니 교육학에서 몇 점이에요? 서론 본론 4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논술의 형식?
책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점수를 어떻게 했냐면 증상 4가지는 2점 그리고 인지적 왜곡이 2점 ABC 이거는 뭐 4점 정도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은 2점 그래서 서론 1점 결론 1점 정도로 그렇게 1점 1점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한글로 해도 되죠. 네, 한글로 해도 되죠.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네? 소목이. 소목이 이름 안 쓰고? 네? 반동성 고혈당. 근데 이제 반동성 소목이 걔 이름이 소목이라서 가로로 반동성 고혈당으로 되어 있어요, 제 거? 있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가로로 있어요, 지금? 책에 있으면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네, 그럼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질문 없고, 네, 기출 답안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은 이제 오늘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면접은 대체적으로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는 분이 빼놓고는 대부분 스터디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까 스터디는 한 4-5명으로 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5명 지역을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하시고 그리고 면접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강의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책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 하시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면접도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점수 안 나왔다고 해서 면접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까도 본 것처럼 이렇게 점수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점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실수 안 한 분이 없어요. 실수한 거 그 1점, 2점 그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중요한 거지 시험 봤을 때 실수는 아주 큰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네 면접 공부 하시고 제가 1차 발표하는 날 그날 오후 정도에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 모시고 와서 선생님들 이제 면접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듣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합격하신 분들 하는 거 얘기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자료는 그때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면접 체외에 있는 거 다 하시고 그때 그 자료는 이제 좀 서브로 생각하시고 그때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때 면접 실현도 해요. 선생님들을 이제 사람들 많은 데에서 새로운 사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안에서도 면접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면접 실현 그때도 할 거니까 그때 꼭 나와서 연습해서 이제 면접도 좋은 점수 받도록 할게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